자, 기아 고쟁이 타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원 교재는 28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타원이라는 것은 이제 정의 자체가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F와 F'로부터 여기다가 밑줄 칠게요.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타원이라는 것은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집합을 우리는 타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랬을 때 용어 자체를 보면 F라는 점과 F', 즉 기준점이 되는 두 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초점을 이은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A'라고 하고, 선분 FF'의 수직 이등분선이 타원과 만나는 점을 각각 B와 B'라고 할 때 네 점,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들의 요구 점들이죠. 요 점들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로 길게 늘어진 AA'라는 것을 우리가 장축, 그 다음에 BB'라는 것을 우리가 단축이라고 할 거다라는 거고, 장축과 단축을 우리는 단축의 교점을 타원의 중심이라고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길게 떨어지는 애들을 장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짧게 떨어지는 애들을 단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용어 정리 정도 하고 가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하면, 자,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교재에서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자,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약간 우리 타원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원의 방정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원의 방정식인데, 자, 두 초점 C,0, 그 다음에 마이너스 C,0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2A인 타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2번에서 보시면은 0,C, 그 다음에 0,-C로부터 2B인 타원의 방정식인데, 요 차이는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점의 좌표가, 얘는 초점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X축상에 있을 때, 초점의 좌표가 X축상에 있어서 장축이라고 하는 것이 X축 위에 있을 때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초점의 좌표가 Y축에 있을 때, 초점의 좌표가 Y축 위에 있을 때, 즉 장축이 Y축 위에 존재할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즉 꼭지점으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2B네와, 그 다음에 꼭지점으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2A인 애로 나눠서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되나요? 그래서 요 과정들이 쭉 나와 있어. 요 과정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식에 대해서 좀 외워 주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이 1이다 라는 형태로 나오는 게 타원의 방정식이다 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싹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됐죠? 그래서 A라는 것과 여기 조그맣게 글씨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죠? 자, A라는 것과 B라는 것 중에서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가로로 긴 타원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로로 긴 타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가로로 긴 타원이 나올 수도 있고 세로로 긴 타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거는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내용을 보시게 되면 평행이동인데, 자, 평행이동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기본적인 모양의 형태에서, 자, 기본형에서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것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우리는 x 대신에 x-m이라는 것을 대입할 거고, 그 다음에 y 대신에는 y-n이라는 것을 대입해서 보겠다라는 거야. 되니? 그래서 초점의 좌표도 그대로 옮겨질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도 당연히 평행이동이 될 거고, 길이는 장축의 길이나 단축의 길이는 모양 자체는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 알겠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좌표들만 변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싹 전개를 한 거죠. 싹 전개를 한 형태가 ax제곱 더하기 by제곱 더하기 cx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나요? 그럼 만약에 일반형의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표준형, 흔히 말하는 평행 이동한 형태로 만들어 주려면 a제곱분의 b제곱이라는 것을 분모에다가 깔아놓은 상황에서 위에를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m, n이라는, 즉 중심의 좌표죠.
중심의 좌표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내용이 보통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런 내용들인데 타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지? 타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것은 원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에서도 원이라는 것과 직선이라는 것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 교점이 몇 개가 생기냐에 따라서 좀 봤었지.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판별식의 형태로, 자, 판별식의 형태로 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면 실근이 2개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교점도 2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면 만나지 않는다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구하는 과정이죠. 그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구하는 과정인데 뭐 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세한 설명은 사실 안 나와 있어요. 자세한 설명은 안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교과서를 차근차근 읽어보시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교과서를 좀 확인해 보면서 하는 걸로 좀 맡겨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텐데 요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원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원의 방정식에서도 접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실 거야. 그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도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요 식에서 보면 여기 a제곱분의 b제곱이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원래는 뭐였냐면 요 a제곱이랑 b제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원의 방정식 형태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지. 그지? 근데 타원이기 때문에 요 밑에 a제곱과 b제곱이라는 실수가 들어간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만약에 둘 다 1이라면 즉 완전 동그란 모양의 원의 형태가 나온다면 그냥 걔는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자리가 뭐 예를 들어서 4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자리가 9 정도가 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긴 B가 3이고 A가 2에 해당이 될 테니까 그래서 세로로 긴 형태의 타원의 방정식이 나온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모양을 잡아두시고 나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스텝 1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1 문제 76번부터 유형 1번에 76번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보시게 되면 9분의 x제곱 그 다음에 4분의 y제곱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보면 a제곱이라는 것이 이제 9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제곱이라는 것이 4 정도에 해당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a라는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의 값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의 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장축의 길이를 m이라고 했고 단축의 길이를 n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가 좀 더 크니까 장축의 길이라는 것은 뭐가 될 거냐면 m이라는 값이 6 정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n이라는 값이죠. 단축의 길이는 어느 정도냐면 절대값이니까요.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해서 4 정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답은 10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4번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7번입니다. 77번 문제를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을 좀 봐야 되는데 16분의 x제곱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25분의 y제곱이라고 돼 있지? 그치? 그러면은 16분의 x제곱과 25분의 y제곱이니까 a라는 것을 각각 찾아보시게 되면 a라는 것은 뭐가 될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4 정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가 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좀 더 긴 타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중심의 좌표는 0,0이다 맞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장축의 길이는 얘를 보시면 되죠. 자, 5에서 마이너스 5까지의 길이니까 1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단축의 길이를 보시게 되면 4부터 마이너스 4까지니까 8 정도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초점의 좌표인데 요 초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마이너스 3,0 요거를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뭘 보시면 되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마이너스 3이라는 것과 3이라는 것이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할 때 길이를 먼저 확인해 보면 돼. 바로 길이를 먼저 확인해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b라는 게 더 길죠. 그죠? 그럼 b라는 게 좀 더 길다 보니까 세로로 좀 더 길기 때문에 초점의 위치가 반드시 y축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 3,0, 3,0이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x축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x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틀렸구나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럼 얘의 초점의 좌표는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면 0, 마이너스 3이라는 것과 0,3이라는 애가 돼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지. 그치? 4번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요거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초점의 좌표 구하는 방법은 0, 자, 요 자리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고 자, b제곱 큰 거에서 25에서 작은 거 세제곱 16을 빼주시면 되겠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해주시면 이게 바로 초점의 좌표에 해당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8번입니다. 자, 78번 문제를 풀 때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타원의 방정식의 모양이 현재 아니란 말이야.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눈에 익숙한 타원이 아니라 지금 x제곱 더하기 9y제곱은 9라는 형태가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일단 이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ax제곱 더하기 by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얘가 k꼴이다. 이런 형태로 나와 있다면 우리가 눈에 익숙한 숫자가 식이 뭐가 있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r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진다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해석했어? 원이라고 해석했었지. 그지? 근데 타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기와 여기의 개수의 비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똑같기 때문에 위쪽의 길이와 흔히 말하는 장축이라는 것과 단축이라는 것의 길이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동그란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비율 관계가 옆으로 좀 늘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위로 좀 늘어져 있거나 이런 형태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 개수만 확인해도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면 타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따라서 요거를 정리할 때는 지금 x제곱 더하기 9y제곱 얘가 9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1로 좀 바꿔줄게요. 그럼 요거를 1로 좀 바꿔주면 양쪽을 전부 다 9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9분의 x제곱이라는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1분의 y제곱이라는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 나와 있는 9라는 숫자와 1이라는 숫자가 바로 뭐가 되냐면 9라는 것이 얘가 9라는 것이 뭐가 될 거냐면 이게 a제곱의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이라는 형태가 b제곱의 형태가 되겠지. 됐니? 그래서 9랑 1을 가지고 우리가 초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자 a가 더 크니까 x축 위에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얘를 뺀 거에서 루트만 씌워주시면 되니까 초점의 좌표는 2루트 2,0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2,0이라는 요 두 가지 점이 생길 거다. 따라서 요거 두 개의 거리는 4루트 2가 될 거고 따라서 요거의 제곱을 하시게 되면 정답은 32였다 라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정리해 보시고요. 7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79번 문제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원점이고 장축의 길이가 10이고 단축의 길이가 6인 초점 사이의 거리 라고 나와 있는 거 있지?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원점이고 B라는 값이 얼마가 돼요? 2B가 10인 거죠. 그죠? 그럼 2B가 10이니까 B라는 값은 5 정도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A라는 값은 3 정도다 라고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계산하시면 정답은 5번이다 라고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80번 문제 갈게요. 자, 8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두 초점이 F라는 게 있고 4,0이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이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장축의 길이와 그 다음에 단축의 길이의 차가 4인 타원의 방정식이 뭐냐라고 돼 있지. 그러면 일단은 F라는 점과 F' 초점이라는 점이 X축 위에 있겠네. 그럼 X축 위에 있으니까 누가 더 길 거냐면 가로가 좀 더 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치? 따라서 A라는 게 좀 더 길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그냥 우리는 A-B라는 것을 뭐라고 놓자? 4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A라는 것의 길이가 됐니? 그래서 장축의 길이와 A라는 것이 미안해요. 쏘리.
장축의 길이와 단축의 길이의 차니까 2a-2b겠네. 그죠? 자, 2a-2b라고 해서 요 정도가 나오겠죠? 따라서 얘가 4인 거죠. 미안. 2를 안 곱해줬어요. 자, 그래서 a-b라는 것이 얼마다? 이 정도다라고 이렇게 뽑아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되나요?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0이라는 것과 마이너스 4,0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거죠. 초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초점의 좌표는 그렇죠.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형태. 즉 단축, 장축에 해당되는 a, b라는 것을 찾아서 큰 거의 제곱에서 작은 거의 제곱을 빼준 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되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것을 그냥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4제곱 정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얘를 연립하면 a라는 값이 뭐가 나올 거냐면 a라는 값이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b라는 값은 3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얘의 제곱과 얘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 두 개 중에서 잘 고르셔야죠. 그죠? 요거 두 개 중에서 잘 고르야 되는데 a라는 것이 5니까 정답은 3번 정도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1번 문제입니다. (8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9x제곱 더하기 5y제곱은 45라는 점이요. 두 초점을 공유한대. 두 초점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0,2루트2라는 점을 지난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타원과 두 초점을 공유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이 두 초점의 좌표를 일단 찾아줘야겠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45라는 것으로 나눠 볼게요. 얘를 45라는 것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 이 자리가 5분의 x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가 9분의 y제곱의 형태가 되고 얘가 1이다 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그지? 그러면은 요 숫자가 뭐에 해당이 되냐면 얘가 a제곱에 해당이 될 거고 얘가 b제곱에 해당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a제곱과 b제곱의 차이에서 a제곱과 b제곱의 차이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값이기 때문에 초점의 좌표는 하나가 2,0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마이너스 2,0 요런 두 개의 초점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네. 됐나요? 자, 그런 상황에서 0,2루트1을 지나라고 했으니까 요 초점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요 초점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문제에서 이제 식을 세워줘야 되니까 이렇게 볼게요. a제곱분의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x제곱. 쌤이 잘못 썼구나. 9가 더 크죠? 뒤에 게 더 크죠? 미안. 뒤에 게 더 크니까 0,2라는 것과 0,-2라는 게 되겠지.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구하는 것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이 1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뽑아낸 식이 뭐였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제곱이 얼마다? 4라는 거. 요거 두 개를 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였냐면 0,2루트2라는 점을 지난다 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러면은 식이 두 개가 나오겠네요. 여기다가 0 대입하고 x자리에 2루트2 대입하면 얘가 0이니까 사라지고 2루트2 대입하면 b제곱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뭐가 나오냐면 a제곱이라는 것이 4가 나오고 b제곱이라는 것이 8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될 거냐? 정답은 1번에 해당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82번 문제입니다. 자, 8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두 초점이 주어져 있는데 두 초점에서의 밑줄 거리의 합이 8로 일정한 8인 점이 나타내는 타원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은 초점에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타원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방정식을 지금 m 더하기 n분의 x제곱 더하기 n분의 y제곱 곱이다, 1이다 라고 했을 때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그냥 우리가 눈에 익숙한 형태로 a제곱분의 x제곱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더하기 얘를 b제곱분의 y제곱이다 라고 이런 형태로 놓고 1이다 라고 놓으시면 되겠지.
그지? 근데 지금 x축 위에 초점이 있잖아. 그럼 x축 위에 초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식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다? 초점의 좌표의 제곱인 9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 그지? 그 다음에 거리의 합이 8이라는 거죠. 거리의 합이 8. 그럼 거리의 합이 8이라는 건 누구를 보면 되냐면 길이죠. 길이. 그지? 그럼 길이가 될 테니까 장축의 길이가 얼마다? 8 정도라고 그냥 확인하셔도 되겠네요. 그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돼? 2a라는 것이 얼마다? 8이다라는 거지. 되니?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 타원의 임의의 두 점, 타원 위에 임의의 두 점으로부터 두 점의 거리의 합은 누구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냐면 얘는 장축의 길이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장축의 길이. 되니? 장축의 길이. 요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타원에서 임의의 두 점의 거리의 합, 즉 8이라는 애가 장축의 길이 2a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a라는 것은 그냥 바로 나오네요. a라는 것이 얼마가 돼요? 4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4를 대입해서 정리해 주시면 b제곱이라는 것이 얼마가 되냐? b제곱은 얘는 7이라고 나오겠네. 되니 b제곱은 7 정도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16에서 7을 빼주시면 9가 나오니까요. 따라서 a제곱은 16, b제곱은 7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주시면 정답은 1번 정도가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83번입니다. 자, 83번 문제는 0,4라는 것과 0,-4라는 초점이 주어졌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y축 위에 있겠죠. 초점의 좌표가. 그죠? 그럼 여기서도 거리의 합이 10인 타원의 단축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오, 단축의 길이. 그러면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맨날 써온 a분 제곱 더하기 요거 b제곱분의 y제곱이 1이다 라는 식에서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b제곱이 더 크다는 얘기니까 b제곱에서 a제곱을 빼준 게 얼마가 돼요? 16 정도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b제곱에서 a제곱을 빼준 게. 그런 다음에 장축은 누구에 해당이 될 거냐면 이제 b에 해당이 되니까 2b라는 것이 얼마다? 10 정도다 라고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정도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유형 1번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84번. 자, 유형 1번의 문제 84번을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8과 6인 직사각형에 장축이 선분 AD에 평행한 타원이 내접하고 있대요. 그러면 잘 봐. 여기 접점이 생기고 여기 접점이 생기는데 요만큼이 뭐가 된다는 거야? 장축이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럼 요만큼이 장축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에 해당되는 건 요만큼이 뭐가 돼요? 요만큼이 단축에 해당이 되겠죠. 단축에. 그래서 장축의 길이 2a라는 것을 우리는 8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b라는 것을 6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놓고 나서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초점 사이의 거리. 그러면 초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나 봤더니 a라는 게 바로 나오네요. a라는 게 얼마가 나와요? 4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b라는 게 얼마가 나오냐면 3이라고 나오지. 되니? 따라서 a라는 게 4고 b라는 게 3이니까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a제곱에서 b제곱을 빼주시게 되면 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6에서 9를 빼주니까 7 정도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7 정도가 이렇게 나올 거야. 되니? 그래서 초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루트 7과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겠네. 그래서 두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유형 1번 정리하고 잠깐 끊었다가 유형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유형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2번을 보시면은요, 지금 요 평행이동에 대한 문제죠, 이제부터는. 자, 16분의 x제곱이라는 게 있고요. 9분의 y 플러스 2의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1이라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기본 형태를 16분의 x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이라는 형태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칸 평행이동을 시켰다라는 거니까 1번은 맞네요. 1번은 바로 맞는 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장축의 길이와 단축의 길이는 변함이 없죠. 그대로 가시면 되니까
a라는 것이 얼마가 될 거냐면 a제곱이 16이니까 a라는 게 4가 돼서 장축의 길이는 8이고 단축의 길이는 3 더하면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고 초점의 좌표가 0,7 루트 7 마이너스 2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바로 봐도 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x축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y축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중심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0,0이라는 점이었는데 이제 마이너스 2칸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정답은 이제 0,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해서 정답은 4번이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6번입니다. 자, 86번 문제를 보시면 요렇게 나와 있는 형태가 이제 뭐냐면 일반형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86번 문제는 얘가 일반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형을 좀 분석을 하려면 우리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거죠. 그죠?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완전 제곱식을 먼저 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까요?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면 얘는 지금 앞에 x라는 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4x제곱 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쪽에 나와 있는 걸 봤더니 지금 9y제곱 마이너스 18y 마이너스 27이야. 그러면은 나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은 9y제곱 마이너스 18y 그 다음에 얼마가 필요하냐면은 플러스 9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플러스 9 정도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9라고 묶으시면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9를 해줬으니까 마이너스 9를 해줘야겠죠. 마이너스 9를 해서 넘겨주시면 여기가 36 정도까지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치? 자, 요게 바로 뭐냐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36으로 이제 나눕니다. 36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 x제곱이라는 거 밑에 36이 깔리니까 약분이 돼서 9라는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의 좌표는 얘가 4분의 y-1제곱이 되고 여기가 1 정도다 라고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a제곱에 해당이 되는 게 9고 b제곱에 해당이 되는 게 얼마가 돼요? 얘가 4죠. 네, b제곱에 해당이 되는 게 4가 되겠죠? 따라서 초점의 좌표를 구해보시면 x축에 위에 있을 테니까 그냥 x좌표만 쓸게. x좌표만 써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정도가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요 식을 봤더니 y축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한 칸을 올린 거죠. 한 칸을 올린 거죠. 그죠? 한 칸을 올렸으니까 초점의 좌표를 구해보시면 얘는 루트 5, 1 이라는 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5,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서 정리하시면 똑같으니까 정답은 6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때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일단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그런 다음에 나눠 가지고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자, 87번으로 넘어와 볼게요. 자, 8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87번 문제도 두 초점의 좌표가 지금 6,b라는 것과 마이너스 2,b라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지금 a분의 x-2의 제곱 더하기 4분의 y-2의 제곱은 1이다 라고 돼 있지. 그러면 a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b라는 것만 알 수 있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두 초점의 좌표가 6이랑 마이너스 1에 6이랑 마이너스 1에 그럼 얘는 뭘 한 결과냐면 x축 방향으로 뭘 한 거야? 두 칸을 평행 이동한 결과가 되겠죠. x축 방향으로 두 칸을 평행 이동한 결과가 6과 마이너스 2라는 뜻이니까 x축 방향으로 두 칸 평행 이동하기 전에 초점의 x좌표를 찾아보면 이 초점의 x좌표는 얼마가 될 거냐면 얘는 4랑 마이너스 아니죠. x축 방향으로 두 칸 이동하기 전이니까 마이너스 4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까지. 되나요? 그럼 이런 얘기예요. a라는 거에서 4라는 걸 빼서 루트를 씌운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운 값이 얼마다? 뿔마 4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되니? 자, 따라서 a-4라는 것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얘가 16이라는 값을 가져야 되니까 아하, a라는 값은 얼마가 된다? 20 정도에 해당이 된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a가 20 정도가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b라는 점은 이제 봤을 때 b라는 점은 이제 초점의 y좌표죠? 근데 초점의 y좌표인데 a가 훨씬 크잖아. 자, 무슨 얘기냐면 요 값이 훨씬 크죠?
요 a라는 값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요 값이 지금 x가 좀 더 길지? 그지? 그럼 x가 좀 더 기니까 당연히 원래 초점의 좌표는 x축 위에 있는 점이라서 원래 초점의 좌표는 y좌표가 0이었을 거다라는 거야. 0이었을 텐데 지금 B와 B로 옮겨졌다는 얘기는 뭘 한 거냐면 평행 이동을 한 거죠. 그죠? 그럼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B라는 값이 얼마다? 이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Y축 방향으로 두 칸 평행 이동했다. 따라서 두 개를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유형 3번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3번입니다. 타원의 정의의 활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타원의 정의의 활용이라는 것은 장축의 길이와 거리합이 일정하다 이런 걸 이용해서 구한다고 책에는 적혀 있네요. 문제를 한번 보면서 볼게요. 잘 봐. 자,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자, 지금 그림과 같이 16분의 x제곱 더하기 7분의 y제곱이 1이라는 타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고 요 삼각형의 둘레래. 요 삼각형의 둘레를 구해볼까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뭘 찾으면 될 것 같냐면 f라는 것과 f''라는 것은 0을 기준으로 두 개가 서로 같겠죠. 초점의 좌표니까. 그죠? 초점의 좌표니까 이렇게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점의 좌표만 구하면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더하기 요거죠. 그죠? 자, 요거 더하기 요거. 그럼 요거 더하기 요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를 P 정도라고 놓고 얘를 Q 정도라고 놓으면 P라는 것과 Q라는 것의 합이 일정한 요 P 더하기 Q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타원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P 더하기 Q라는 것은 뭐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얘는 장축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장축의 길이. 되니? 그럼 P 더하기 Q라는 것이 장축의 길이니까요. 장축의 길이랑 초점의 좌표만 구해주면 우리는 둘레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A제곱이라는 것이 4에 해당이 되고 4가 아니죠. 16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B제곱이라는 것이 7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요거를 빼서 루트를 씌우시게 되면 초점의 좌표는 루트 얼마가 되냐면 16에서 7을 빼니까 9 정도가 나와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에 해당이 되겠네. 그치? 따라서 요 길이 F부터 F'의 길이가 6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장축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16이니까 얘가 16이니까 2 곱하기 4가 장축의 길이가 돼서 요게 바로 P 더하기 Q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6이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를 더해주시면 정답은 14 정도에 해당이 되는 값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9번도 한번 해볼게요. 89번. 자, 8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얘는 어떤 문제인가 볼까요? 자, 지금 문제에서 9분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y제곱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1이라는 값이 나와 있고 한 점 P와 그 다음에 두 초점 F, F'에 대해서 FP, F'가 90도래. 직각이라는 게 나와 있지. 그치? 그랬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의 곱을 구해볼래? 라고 돼 있거든. 직각삼각형이네. 그럼 일단 알 수 있는 좌표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지금 A제곱이라는 게 9고요. 그 다음에 B제곱이라는 게 3이 되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빼주신 거가 초점의 제곱이 되겠죠. 초점의 좌표의 제곱이 될 테니까 여기서 요거를 빼주시게 되면 6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게 각각 초점의 좌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F라는 점과 F'라는 점을 정리해보면 F라는 점은 루트 6,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F'라는 점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루트 6, 0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정도까지 해놓은 상황에서 그럼 이런 얘기 아니야? 끝났네. B변이 얼마란 얘기냐면 2루트 6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2루트 6 정도에. 그죠? 그럼 2루트 6 정도에 해당이 되는 애야. 그러면 여기 길이를 예를 들어서 내가 P라고 놓고 여기 길이를 Q라고 놓으면 PQ의 곱을 구하는 건데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직각삼각형이니까요. 피타고라스 공식 쓰시면 되죠. 따라서 24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지? 자, 그런 다음에 P 더하기 Q죠. P 더하기 Q인데요. P 더하기 Q라는 것은 누구의 길이랑 똑같다고 그랬냐면 장축의 길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따라서 장축의 길이가 3 정도가 되니까 얘가 6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PQ의 값은 얼마가 될 거냐? 곱셈 공식
변형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P 곱하기 Q를 하면 정답은 6 정도에 해당이 돼서 정답은 3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되나요? 네, 잠깐 끊었다가요. 유형 3번까지 했고요. 잠깐 끊었다가 유형 4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